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3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3절에 있는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파이썬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흐름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용어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이 용어를 왜 알아야지 라는 궁금증이 먼저 들 텐데요. 그래서 일단 이 용어들을 왜 알아야 되는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등등 하는 자연 언어를 배울 때 어떠한 단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을 수 있고 동사가 있을 수 있고 형용사가 있을 수 있고 부사가 있을 수 있고 감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들었을 때 그 문장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밥이라는 말이 명사라는 것을 알면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외에도 다른 명사들을 배우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해서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철수가 바나나를 먹었다, 철수가 콘크리트를 먹었다, 철수가 컴퓨터를 먹었다 처럼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뭐라도 만들어내야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고 조금씩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종류인지를 구분하고 머릿속에 넣어두면 어떠한 새로운 문장을 배웠을 때 그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언제나 컴퓨터라는 원어민 강사분께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분께 이 문장이 제대로 된 문장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씩 더욱더 정확하고 세련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종류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REPL 프로젝트를 켜고 코드를 하나하나 입력해보면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REPL 프로젝트를 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여는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두 가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요 위쪽에 Get Started, Create, Recent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Create를 활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Recent를 사용해서 기존의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First 프로젝트를 연다면 요 First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면 지난번에 있는 파일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요 왼쪽에 있는 세 줄을 누르고 크리에이트를 누를 수도 있겠지만 요번에는 요 크리에이트에 있는 파이썬이라는 것을 눌러서 파이썬 프로젝트를 곧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세컨드 프로젝트라고 지정을 하고 아래쪽에 Create REPL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처럼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69페이지에 있는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영어에서 문장은 sentence라고 부르지만 프로그래밍에서의 문장은 sentence가 아니라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의 최소 단위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때는 엔터를 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문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정상적으로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10은 문장입니다. 10 플러스 10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2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장입니다. 이 이외에도 엔터를 쳤을 때 실행이 되면 그건 모두 문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엔터를 쳐도 다음 줄로 넘어가는데요. 그냥 엔터를 친 것도 비어있는 문장이다 해서 빈 문장, 영어로는 널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장이 아닌 예도 살펴보겠는데요. 10하고 플러스만 입력을 하면 이 녀석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냥 연산자 하나만 써도 실행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장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후에 if 조건문이라든지 while 반복문이라든지 for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코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if true라는 것만으로는 문장이 아니고요.
이후에 뭔가를 더 쳐야 실행되기 때문에 이 더 친 것까지 포함해야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복합 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복합 문장은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표현식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현식은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면 10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10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식입니다. 우리가 방금 10이라는 것을 엔터를 쳤을 때 실행이 되니까 문장이다 라고 했는데 값을 만들어내니까 표현식이다 라고도 했는데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밥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기도 하면서 친구들이 모두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표현식이면서 문장이다 라고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표현식의 예로 10 플러스 10이 있는데요. 10 플러스 10을 해주시면 엔터를 쳤을 때 20이라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저 녀석도 표현식입니다. 요것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밥이라는 명사와 현미라는 명사가 합쳐지면 현미밥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이라는 표현식도 10이라는 표현식과 결합되어서 20이라는 표현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10이라는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서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후에 배우겠지만 마치 수학에서 파이라는 기호가 3.141592라는 값을 나타내는 것처럼 기호를 써서도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돌이들은 어떠한 것에 이름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에 각각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값을 그대로 입력해서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0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거나 20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거나 30이라고 그냥 입력하는 이 자체가 모두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리터럴로 값을 만들어서 표현식이 되는 거고 그 표현식이 실행이 되니까 문장이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이 바로 리터럴이 되겠고 2번 방법은 식별자가 되겠는데요. 식별자가 무엇인지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연산자라는 것은 혼자서는 어떠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값과 결합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에는 제곱 연산자, 그리고 정수 나누기 연산자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또한 글자로 되어 있는 연산자들도 있는데요. and라든지 or이라든지 not 같은 연산자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연산자는 값과 결합될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기호를 쓴다거나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산자는 단독으로서는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리터럴, 다른 표현식과 결합이 되었을 때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연산자라든지 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값으로 파이썬은 true와 false라는 글자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러한 글자들을 포함해서 and, or, not, in 같은 연산자 아니면 이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들을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글자라고 해서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이 키워드는 파이썬이 만들어질 때 정의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책의 70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키워드들이 모두 파이썬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정의된 단어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키워드들은 리터럴인 녀석도 있고 연산자인 녀석도 있고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녀석도 있습니다. 어떠한 키워드가 있고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우리가 강의를 이후에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개발 전용 에디터에서 입력을 할 때 이 REPL 기준으로 약간 파란색을 띠는 글자들이 모두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밝은 테마라서 이 파란색 구분이 조금 안 되는데요. 어두운 테마로 변경을 해보면 요 녀석이 파란색이다 라는 것을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내용, 그리고 식별자를 잠시 건너뛰어서 75페이지 뒤에 있는 연산자와 자료, 리터럴이라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강의에서 지금 건너뛴 식별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